예, 심플 영어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심플 영어의 원리 상권, 88페이지 한번 열어주세요. 독자 여러분, 심플 영어의 원리 이거 잘 보고 계시죠? 그런데 심플 영어 원리가 사실은 말이 한 30페이지 내지 40페이지 정도만 하면 30 내지 40페이지 정도만 하면 심플 영어의 원리를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책이다 보니까 뭐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예문도 좀 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길어지고 또 영어라고 하는 것이 원체 화려한 꽃이지 않습니까? 그 꽃을 이곳저곳 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길어진 것이 사실 원리는 사실 한 바닥에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겁니다. 그 영어라고 하는 이 언어는 보면 볼수록 좀 아름답거든요. 참 아름다워요. 그리고 참 논리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논리적이고 아름답다는 걸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이제 심플 영어의 원리를 모르셨다가 이 원리를 알고 다시 영어를 보는 분들의 말씀은, 이제 그런 분들은 주로 이제 학원에서 이렇게 영어를 가르쳐 왔던 그런 분들께서 기존 문법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요, 전에는 영어가 이게 이제 언어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냥 글자로 보였다는 건데, 근데 이제 심플 영어를 알고부터는 이제 영어 이렇게 문장을 보면 이게 글로 보이지 않고 그림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물어보면 그 준동사로 하는 거 말이에요. 준동사가 그림이 돼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보고 있으면 그 준동사가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가지고 그냥 그림처럼 날아가기 때문에 뭐 이해하는데 뭐 시간이 걸릴 필요가 없고 그냥 술술 다 된다는 거죠. 그 영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저도 그 말에 참 동감할 것 같아요. 영어는 글자가 아니고요. 그림 같아요. 왜? 준동사 때문에 그렇죠. 준동사라고 하는 거. 영어는 원리가 너무 단순한 겁니다. 아주 단순 명쾌합니다. 영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로 그 말이죠. 그 영문법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모르고 있었던 거지, 영어는 정말 아름답고 논리적이에요. 자, 우리 이때까지 했던 거 다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봐요. 자, 영어는,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죠.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PPT를 쓰지 않고 그냥 판서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책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는요, 보세요. 단순 주어 플러스 단순 서술어예요. 그렇죠. 단순 주어 플러스 단순 서술어. 그 다음에 목적어가 이제 첨가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역시 서술어와 목적어는 하나로 그냥 서술어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단순 주어 플러스 단순 서술어예요. 보세요. 단순 주어 플러스 단순 서술어. 그러니까 A 플러스 B, 라지 A 플러스 B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장 주어 플러스 문장 서술어 플러스 목적어. 역시 목적어는 서술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즉 문장 주어 플러스 문장 서술어, 문장 주어 플러스 문장 서술어로 끝납니다. 이거예요. 영어는 자, 주어 플러스 서술어로 끝난다고 하는 것이 영어입니다. 자, 근데 주어 플러스 서술어를 보세요. 여기 이 단순 서술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는 시간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시간은 현재냐 과거냐가 정해지지 않고 그냥 기준 시점에서의 시간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럼 기준 시점은 앞뒤의 문맥으로 봐서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서술어라고 하는 것은 현재냐 과거냐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 기준 시점의 시간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광범위하게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준 시점은 이제 문맥으로서 정해지는 거예요. 자, 이 문장 서술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시간은 두 가지 종류밖에 없죠. 자, 현재냐 과거냐 그밖에 없어요. 시간은 어떤 행위가. 그러니까 현재 동사냐 과거 동사냐가 확실히 정해주는 것, 이게 바로 문장 서술어예요. 자, 단순 서술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러면 단순 서술어와 문장 서술 중에서 뭐가 더 활용도가 높을까요? 자, 이게 훨씬 더 활용도가 높습니다.
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반면에 기준 시점의 시간을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얘는 언제든지 또 현재 시간과 과거 시간을 부여해가지고 문장 서술화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영어는 이 단순 서술어예요. 즉,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서술어를 말하는 거죠. 그 단순 서술어예요. 그 단순 서술어 될 수 있는 동사가 바로 준동사잖아요. 그 영어는 문장을 보면 단순 서술어만 쭉 나열되어 있는 거죠. 그 단순 서술어에다가 시간을 부여하고 또 시간을 부여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서술어가 아주 아름다운 꽃으로 보인다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어는 말이에요. 결국은 한 번 더 써봐요. 자, A 플러스 B 이렇게 구성이 되거나 S 플러스 P 이렇게 구성이 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이에요. A 플러스 B 이렇게 오죠? 자, 그 다음 S 플러스 P 이렇게 오죠? 그럼 이게 목적어가 이렇게 첨가될 수가 있죠? 이 목적어가 첨가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이에요. 자, A 플러스 B 이렇게 오고요. 플러스 목적어가 오는데 이 목적어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의 서술어가 될 수가 있든 주어가 될 수가 있죠. 그럼 얘는 목적어과 동시에 뭐가 됩니까? 주어가 되죠. OA 플러스 B, 이제 이거는 단수 서술어 오는 거. 얘는 서술어긴 서술어인데 얘하고 다른 점은 얘는 요것의 서술어가 되지만 얘는 요것의 서술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것을 하나로 볼 수도 있죠. 하나로 볼 수도 있지만 또 분리해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 OA 플러스 B 이런 형태가 있고요. 요거 SP도 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S 플러스 P 플러스 OA 플러스 B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표적인 영어 구문의 거의 90%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SP, OA 플러스 B 요거는 목적어가 됨과 동시에 자, 요 목적 서술어의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문장 서술어는 문장 주어를 서술하고 목적 서술어는 어떻게 해요? 이 목적어를 서술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주어긴 주어지만 일단 얘 입장에서는 목적어가 돼야 되니까 목적격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이제 일종의 교집합 아니겠습니까? 요렇게 하나가 되죠. 요렇게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또 하나가 되죠. 요렇게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되고요. 다시 주어, 서술어가 되니까 요게 공통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얘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얘가 주어가 되려면 결국 요거는 목적격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목적격이 되는 거죠. 얘의 주어긴 하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OA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임과 동시에 주어가 되는 거죠. 이거예요. 바로 영어의 가장 많은 유형이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A 플러스 B 이렇게 하면 말이에요. 독립되어 가지고 있는 단순 주어, 단순 서술어예요. 그런데 독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독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독립되어 있지 않으면 이걸 갖다 우리가 소문자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영어는 요것만 가지고 모든 영어를 갖다가 다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영어를. 자, 어떤 경우가 볼까요? 이런 거죠. 만약에 이 주어가 있죠. 주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서술어가 있지 않습니까? 문장 서술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주어가 한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두 단어 이상이 구성되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두 단어 이상이 A 플러스 B 이렇게 구성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가 즉 단순 주어, 단순 서술어가 합해 가지고 그냥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주어 플러스 서술어지만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합해서 하나의 주어가 되니까 하나의 주어라고 하는데 종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작은 걸로 써주는 거죠. 목적어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목적어도 A 플러스 B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원리는 전부 다 A 플러스 B, S 플러스 P인데 이제 이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이 화려하게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영어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하고
명쾌하고 아주 논리적이에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는 자, A 플러스 B, S 플러스 P, A 플러스 B, S 플러스 P,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OA 플러스 B 또는 S, P, OA 플러스 B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이에요. 여기가 목적 서술어이잖아요. 여기 문장 서술어잖아요. 근데 서술어는 서술어끼리 서로 뭉쳐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서술어는 서술어끼리 뭉쳐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S 플러스 P가 문장 서술어가 목적 서술어하고 합해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럼 이거 서술끼리 모여 있는 거죠. 그 다음에 OA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요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문장 서술어와 목적 서술어가 결합해 있는 형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뭐 이어동사니 군이 동사군이 해가지고 이게 부사니 뭐니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너무나 많이 괴롭혀 왔죠. 해결도 안 나고요. 그러니까 한번 잘못 도입된 이 이론, 영문법은 그것을 접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영어가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그걸 어떻게 오조가 있으면 영문법 필요 없다고 그러겠습니까?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잘할 수 있도록 그 하는 체계를 말하는 건데, 그것이 필요 없다고 하면 그것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영문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PB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영어의 매력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또 PB 형식으로 많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냥 요거예요. 우리 모든 영어는요, 이렇게 딱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참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요것만 머릿속에 한번 잘 넣어보세요. 영어가 달라집니다. 영어가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주어나 목적어는 명사가 이제 주어나 목적어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어나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라는 이야기예요. 명사. 그럼 명사라고 하는 것은 몇 번 이야기했죠. 자,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말했죠.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 이게 명사입니다. 사람이나 사물. 자, 사람이나 사람 또는 사물의 이름을 말했어요. 그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과 물건이지 않습니까? 사건과 물건 이름이에요. 그러면 명사는 산, 바다, 하늘 뭐 이런 것도 다 명사지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 어제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자, 뭐 사랑한다는 것, 사랑하기 이것도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 이름이기 때문에 이것도 명사죠. 자, 우리가 다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은 이러면 이것도 명사잖아요. 뭐뭐 하는 것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이것도 명사죠. 자, 명사입니다. 그 명사는 주어나 목적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어로 쓰이면 주격이라고 그러고 목적어로 쓰이면 목적격이라고 하죠. 자, 소유격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소유격이란 말은 그 소유 형용사를 잘못 표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가 될 수 있는 품사가 뭐죠? 동사잖아요. 자, 동사는 크게 기본 동사와 준동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 우리가 요 외에 비동사가 있고 조동사가 있는데 요 비동사나 조동사는 기본 동사나 준동사에게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서 있는 동사, 즉 기본 동사와 준동사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동사가 비동사, 준동사라고 그랬죠. 얘는 요걸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라 그러면 크게 두 개를 보는 거죠. 근데 이 두 개는 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활동을 못 합니다. 참 영어는 논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 동사, 준동사 이것만 알면 되죠. 근데 기본 동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아는데 이 준동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개념이 없었죠. 이 준동사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온갖 제자백과들의 어떤 이론이 막 나오는데 그 이론 자체가 일부는 맞지만 대부분은 안 맞는 형태죠. 근데 완벽하게 준동사를 표현하는 것,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 시점에 있어서의 상태를 표현하는 동사라고 그랬잖아요. 자, 일단 기준 시점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현재 과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나 과거가 아닌
기준 시점에서의 시간을 표현하는 동사로서 상태를 표현한다는 거죠. 자,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현재나 과거가 아니고요. 현재면 현재 동사고 과거는 과거 동사인데 그게 아니고 기준 시점의 시간을 표현해주는 동사, 그리고 동작이 아닌 상태를 표현해주는 동사를 준동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자, 준동사로 쓰이기도 하고요. 자,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형용사 부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게 준동사의 매력입니다. 영어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나오는 명사가 바로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 준동사가 명사로 쓰이고 있는 거죠. 아니면 거꾸로 말하면 이 명사가 준동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명사가 준동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근데 명사와 준동사뿐만 아니라 이 준동사는 형용사나 부사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를 형용해 주는 거죠. 자, 부사라고 하는 것은 요것을 수식해 주는 거죠. 어휘를 더 풍부하게 하는 겁니다. 이 부사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뭐 정도, 근거, 원인, 이런 걸 갖다가 표현해 주면서 얘를 수식해 준다고 그랬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어쨌든 영어는 이렇게 다 표현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요거 저희 A 플러스 B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해요. 모든 것이 영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한번 느끼고 증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영어는 어떻게 된다고요? SP 아니면 AB다. 영어는 SP 아니면 AB다. 이런 거죠. 영어는 SP 아니면 AB다. 그 두 개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단순 명쾌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The lady. 자, 그 여인이란 말이잖아요. 좀, the lady. 자, standing. 자, on the floor is my teacher라고 할까요? 자, 이런 문장을 한번 급하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The lady standing on the floor is my teacher.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우리 느낌상으로 볼까요? 자, is가 들어가 있으니까 is 뒤에는 자, is가 있으니까 is 뒤에는 뭐가 옵니까? 준동사가 오죠. 이 준동사란 말은 단순 수수로가 되지 않습니까? 단순 수수로가 온다는 말이나 준동사가 온다는 말이나 단순 수수로는 문장 성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준동사로 하는 것은 품사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잘 같은 표현이죠. 자, is 뒤에 단순 수수라고 오니까 이거는 P잖아요. is 플러스 P는 P 아니겠습니까? 문장 스스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is 뒤에는 당연히 뭐가 온다? 단순 스스로가 오는데 품사로는 준동사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럼 my teacher, 이게 준동사입니까? 그렇죠. my teacher. 나의 선생님이다. 이런 뜻이죠. 나의 선생님이다. 자, my teacher. 이러면 자, my, 이건 나의 이런 뜻이죠. 나중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이런 세부적인 것도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my teacher, 나의 선생님이죠. 그럼 이것이 주어라면, 주어가 된다고 한번 해보세요. 주어가 된다. 그 다음에 목적어가 된다. 그렇죠? 주어가 되기도 하고, 목적어가 되기도 하고, 자, 스스로가 되기도 하죠. 자, 주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선생님은 이렇게 되죠. 나의 선생님은. 그럼 이거 주어가 되면 주격이지 않겠습니까? 주격이에요. 주격이니까 나의 선생님은 이렇게 되고요. 자, 목적어가 되면 이건 목적격이죠, 당연히. 근데 목적격이니 주격이니 하는 것은 다 명사잖아요. 이거는 명사만이 주격이니 목적격이니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주격으로 쓰면 나의 선생님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목적격으로 쓰면 나의 선생님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스스로로 쓰면 뭘까요? 스스로로 쓰면 단순 스스로가 되는 거죠. 단순 스스로. 자, 다시 단순 스스로의 스스로 중에서도 단순 스스로고요. 그러면 뜻은 어떻게 될까요? 나의 선생님 이시다 이런 거죠. 나의 선생님 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다는 여기에서 이다가 나오는 것이지 비동사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 스스로 쓰면 나의 선생님이다 이런 뜻이죠. 그럼 이게 단순 스스로예요. 그럼 이게 문장 스스로가 되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is 시간을 나타내주는 비동사 현재 변화형 플러스 my teache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나의 선생님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is 플러스 단순 스스로 be 아니겠습니까? 는 뭐죠? 문장 스스로잖아요. 이런 관계를 아시겠습니까? 자, 요걸 아시면 다 벌써 아시고 적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고 생각을 깊이 해서 좀 더 다시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is my teacher 이거는 B로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요거는 끝내고요. 그러면 is가 있으니까 앞에 있는 것이 주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요까지가 주어겠네 이렇게 되죠. 주어겠네. 왜? 주어 플러스 이렇게 P니까 P 앞에 있는 건 S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게 S란 말이에요. S가 왜 저렇게 하느냐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볼까요? The lady, 그 여인, 그 승려 이런 뜻이죠.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우리 관사라든지 소유 형용사라든지 이것은 좀 더 후반부에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자, the lady라면 그 여인이란 뜻이죠. 그 여인, lady. 그 lady는 어떻게? standing. 이거 보니까 실행분사네요. stand, 서다 하는 말이니까. stand가 서잖아요. 서다. 그럼 standing 이라면 서 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서 있다. 이게 이제 실행분사잖아요. 이게 별명이 뭐죠? 실행분사잖아요. 자, 별명은 실행분사인데 이 실행분사라고 하는 것은 분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유 이름. 이 실행분사인데 이 실행분사는 분사로서는 뭘까요? 준동사잖아요. 준동사예요. 근데 명사가 될 수도 있죠. 왜? 준동사가 이제 또 명사로도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또 형용사로도 될 수 있죠. 부사로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영어의 매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실행문사는 준동사잖아요. 일단, 자, 이 준동사는 명사로 될 수도 있고, 형용사 될 수도 있고, 부사가 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법의 거울 알죠? 이 준동사가 있으면 준동사 쓰이고, 명사로 쓰이고, 형용사, 부사 다 쓰일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이게 마법의 준동사입니다. 이렇게. 이게 핵이 준동사죠. 이게 준동사가 있으면 명사로 쓰이고, 형용사, 명사, 준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로 다 쓰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준동사 쓰이면 어떤 뜻일까요? 서 있다 이런 뜻이죠. 서 있다. 준동사로 쓰이면 왜 스스로니까. 자, 명사로 쓰이면 서 있는 것 이렇게 되죠. 명사로 쓰이면. 그러면 주어로 쓰이면 서 있는 것은 이렇게 되고요. 목적으로 쓰이면 서 있는 것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사로 쓰인다는 것은 격을 가지니까 주격이면 서 있는 것. 자, 그 다음에 목적어면 목적격을 가지니까 서 있는 것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형용사면 어떻게 돼요?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를 수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서 있는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 있는. 그렇겠습니다. 서 있는, 서 있는. 자, 그 다음 부사로 쓰인다고 그러잖아요. 자, 부사라고 하는 것은 준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를 다 수식해 주면서 어떤 특별한 뜻을 다 표현하는 거죠.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것이 근거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근거, 또 원인, 이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언어를 풍성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이 부사가 다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럼 standing 이러면 여기는 서 있으면서 이렇게 우리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서 있는 동안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사라고 하는 것은 참 말을 참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없어도 또 되는 부분이죠.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은 S 플러스 B, A 플러스 B인데 나머지는
없어도 되지만 없으면 허전한 것. 이게 부사. 부사는 뜻이 뭐가 있을까요? 첫째, 근거를 나타내죠. 뭐 근거를 나타내고 정도를 나타내고 어느 정도로 그러냐. 또 근거, 어떤 근거로서 그러냐. 또 때, 언제 그랬느냐. 원인, 왜 그랬느냐. 이런 여러 가지 뜻을 이제 부사가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나타내면서 얘를 수식해 주는 것. 이게 바로 부사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행분사가 준동사로도 쓰이고 명사, 형용사, 부사로 다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the lady standing 이러면 저거는 A 플러스 B 아니겠습니까? 요거는 A 플러스 B예요. 자, 그 여인이 서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여인이 서 있다. 자, 여기까지. 자, 이해가 다 되셨어요? 자, 그 여인이 서 있는 거죠. 자, standing on the floor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는 그 여인이 어떻게 있다? floor. 자, 마루 위에, 그 마루 위에 서 있단 말이죠. floor. 마루 위에 서 있다. 그러면 위에 있단 말이에요. 접촉하에 있단 말이죠. 그럼 오늘 주가 누구예요? the lady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어는요. 자, the lady가 standing. 자, 서 있다는 거 하나 하고. 자, 서 있다. 그 the lady가 서 있다. A 플러스 B 아니겠습니까? 자, 단수 주어 플러스 단수 서술어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저거 the lady가 어떻게? on the floor. 그 위에 있어요. 바로 위에 있어요. 자, on the floor.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뭘까요? 단순주어 플러스 단수 수술 아니겠습니까? 두 개가 합해놓은 거죠. 합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the lady가 서 있습니다. 그 the lady가 마루 위에 있습니다. 이런 거죠. 두 개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 standing 누가 서 있습니까? standing의 주어가 누굽니까? lady죠. on 뭐뭐 위에 있어요. 뭐뭐 누가 뭐뭐 위에 있죠? 자, 이런 걸 전치사라고 하는데 그 젖어 있는 분들은 전치사에 무슨 주어가 있냐 하기 때문에 그럼 전치사에 주어가 없다고 하면 안 되고 그럼 그게 전치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 동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뭐뭐 위에 있어 누가? lady가. 그럼 얘는 on의 주어는 the lady예요.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 두 개를 갖다 합해 놓어 볼까요? 그럼 그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standing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on the floor가 더 중요하다는 사람은 on the floor가 앞으로 가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두 개가 이제 경합이 되죠. 두 개가. 그래서 요거는 상이고 요거 하이기 때문에 번호를 1번으로 쳐주고 요건 0번이죠. 그러면 서술어가 두 개가 겹치면 뒤에 있는 서술어가 앞에 있는 서술어를 어떻게 한다고요? 한정해 주는 거죠. 자, 서 있는 것은 어디에 서 있을지 몰라요. 하염없이 서 있다는 말이 범위가 굉장히 크잖아요. 서 있다.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on the floor 하면 이 여기 위에 서 있다 해가지고 서 있는 범위를 줄여주는 거예요. 한정해 주는 거죠. 여기에 서 있다. 그럼 다른 거, 뭐 산에 서 있다, 운동장에 서 있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서 있긴 서 있는데, 요거는 요거 플로어 위에 서 있다는 말이고, 요거 산에 서 있다, 운동장에 서 있다, 방에 서 있다, 뭐 밖에 서 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거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범위를 어떻게 한다고요? 한정을 시켜주잖아. 스탠딩 한다고 하는 그 행위의 범위를 굉장히 한정시켜주죠, 이게.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더 한정시켜줄 수도 있어요. 친구와 함께 서 있다 그러면, 친구와 함께 on the floor에 서 있다 그러면, 플로어가 있는데, 친구와 함께 있을 수도 있고, 혼자 있을 수도 있고, 어머니와 함께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친구들과 함께 서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뭐 위에 있어. 이렇게 됩니다. 하나 더. her friend. 그러면 친구와 함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친구, 여기서 첫째는 서 있다. 서 있는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한데, 어디? 플로어에 서 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있는 것도 친구와 함께 서 있다. 그래, 범위가 이 사람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많은 것 중에서 이 부분을 표현하고자 하는 거죠, 지금. 이 부분. 그래야지 의사 전달이 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요거는 B2가 되는 거죠. 그럼 복잡해지니까 두 개만 한번 해봐요. 그럼 요거는 요걸 한정해 주는 거예요. 한정이라고 했습니다. 수식이 아닙니다. 한정이에요. 그러면 플로어 위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얘가 보면 혼자 독립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독립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어가 말이에요. 주어가 지금 S 플러스 is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어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A 플러스 B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혼자 독립적으로 쓰이는 A 플러스 B가 아니야. 그랬을 때는 얘가 합해가지고 주어가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상위 개념이 주어 아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독립적으로 쓰이는 거하고는 구별하기 위해서 이거를 소문자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플러스 is 플러스 B. 그럼 이걸 합해가지고 뭐가 될까요? 여기 P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A가 B 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자, lady가 standing 서 있어요. 이런 말이 맞아요. 그런데 얘가 큰 large A, large B가 아니고 small a, small b일 때는 말이에요. 얘가 서술을 해주는 건 맞는데 서술을 하면서도 요 S 일부가 되기 때문에 요게 B가 A를 이렇게 형용사처럼 수식해 준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을 때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도 되죠. 그 레이디는 플로어 위에 서 있는데 서 있고 나의 선생님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좀 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플로어 위에 서 있는 해서 오히려 레이디를 갖다가 이렇게 수식해 줄 수 있는 형용사로 쓰이기도 하는 거죠. 이럴 때는. 그래서 얘를 일단 서술어긴 서술어예요. 서술어긴 서술어인데 서술어가 형용사로 쓰인다 그래서 서술 형용사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형용사가 서술어라고 있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서술어예요. 뭐냐? 서술어죠. 그러니까 영어 원어민에 가까울수록 서술어를 보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이 원어민이 아닐 경우에는 저거를 서술 형용사라고 보면은 훨씬 더 편리합니다. 저분들은 원어민들은 the lady standing 그 이렇게 서 있는데 어디에 floor 위에 서 있고 그것이 나의 선생님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일을 하게 되고요. 우리 같이 이제 원어민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floor 위에 서 있는 그 여인은 나의 선생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갖다가 서술 형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거. 근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서술 형용사라고 그랬잖아요. 서술이면서도 형용사가 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 전체가 뭐가 됩니까? S가 되잖아요. S 플러스 P. 이것도 즉 S 플러스 P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모든 문장은 S 플러스 P로 끝난다. 이런 거예요. 영화 좀 산뜻하고 재밌어지지 않습니까? 자, 책을 열심히 보시다가요. 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의문사를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심플 영어의 원리가 일단 상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상권이에요. 근데 학원 있고 학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교사형이 있어요. 근데 이 상권은 아주 기본적인 우리 준동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영어의 대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학원에서는 이제 좀 더 영어에 좀 깊이 있는 부분, 좀 까다로운 부분을 학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권만 다 하시면 학원은 그냥 소설을 읽듯이 읽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교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분이라든지 아니면 이 심플 영어 강사가 한번 돼 보시고 싶다는 분들은 를 위해서는 좀 많은 예문, 그 다음에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 그런 것을 쭉 실어놨어요. 교사형은. 그래서 상급만 보셔도 충분한데 학원 교사형으로 가면 훨씬 더 영어를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학원은 원래 학원은 한 권이었는데 좀 너무 두꺼워지는 바람에 두꺼워지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학원을 자 1-2, 2-2로 이렇게 분리해 가셨어요. 그래서 책이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권이겠네요. 네 권이 현재 우리 그 심플 영어의 원리를 말씀해 드리고 있어요. 현재 다 누구나 볼 수 있는데 제가 이따금씩은 학원이라든지 교사형에서 예문을 떼다가
여러분들한테 가끔씩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또 즐거운 소재를 가지고 영어를 즐겨보기로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